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뭐라고 했었죠? 호우 시절을 상징하는 표현들? 90년대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는 아니고요. 5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처음에 그거랑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그렇죠. 자라서는 미숙한.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하고 이젠 좀 덜 떨어진 좀 이상한. 네. 변태. 두 남자의 최근은 이제 어떤 정치 발굴, 사회 발굴, 네. 예능 발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인생이 즐거운 게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들이 나와줘서 저희 방송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끼리 불이 붙었어요. 네, 뭐 어쨌든 저는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쭉 그동안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을 네. 쭉 리뷰를 해오면서 네. 사실 인물들에 대한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 워낙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소개 지난하게 하실 필요 없고 네, 짧게. 각각의 인상, 네. 그러니까 한 줄 평을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조 셰프님이 던져주시면 그 인물의 그럴까요? 이름을 호명해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짧게. 민주당 정치인이죠. 백곰. 백곰 20대 여성 정치인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서관 했었던 굉장히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그마한 사회 향방을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린 사람이죠. 조 셰프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려한 말솜씨와 네.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네. 한계도 매우 분명하고 안타깝지만 네. 한국 정치의 어떤 현주소를 보여주는 인물. 현주소요? 네. 이렇게 어린 사람이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현주소를 보여준다? 여기서 현주소는 네.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네. 백곰, 박성민 씨의 문제는 아니고 네. 한국 정치에 이렇다 할 선배가 없어서 아주 전도유망한 청년이 갖고 있는 한계가 거기서부터 비롯됐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일단 이 정도로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김재섭이라는 남자인데 네.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하고 있죠. 네. 한 줄 평 해주시죠. 30대 후반 남성 풍채 좋은 유도 선수 출신의 역시 국민의힘 그 우파 계열의 라이징 스타고요. 이번 총선에서 도봉갑으로 아마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역시 백곰과 되게 때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때로는 또 연합하기도 하면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히 말 언변이 좋고 좀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더로 선출이 됐건 안 됐건 뭔가 그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전 봤습니다. 이제 원우 씨는 약간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인상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저는 슈퍼맨은 우파에서 굉장히 반길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신의 정치인. 그러니까 우파가 그동안 갖고 있지 못하던 영역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분명히 한계도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네. 우파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파가 그동안 갈증났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제가 좀 보고 있죠. 네, 백곰이랑 슈퍼맨은 네. 이미 이 방송 출연 전부터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요. 그리고 백곰도 사실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는 측면에서 저 동의합니다. 네, 뭐 그 정도? 네. 정치인 2명 나와요, 네. 프로그램에. 자, 그러면 하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마, 정치인 3명 나오는군요. 네. 하마도 뭐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작가죠? 네, 페미당당, 네. 하미나 작가라고 할 수 네. 있는데 페미니스트고요. 약자들에 대한 시선을 이 프로그램에서 좀 보여주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익명 채팅을 하는 그 이제 시퀀스가 있는데 네. 익명 채팅만 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글도 쓰고 그러거든요. 네. 익명 게시판에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 한 중후반부 정도에 상당히 명문을 한번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다. 하마 작가. 전 그렇게 봤어요. 저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양가적 감정을 줬던 사람. 양가적 감정.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나름 일관된, 이 정도면 저는 뭐 많이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네. 보면서. 그래도 하마 정도면 네. 상당히 신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훈련.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네. 제법 괜찮은 성실성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슈가 김나정 씨죠? 네. 네. 맥심 모델이었던 분.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알 법한 인물이고 이분은 특히 김나정 씨는 뭐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셨고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그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그런 뭐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나는 여자로 나도 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무슨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한번 이제 휘발유를 한번 끼얹은 적이 있는 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페미보단
반팸이고 그렇죠. 이 지형에서는 이퀄 쪽에 그렇죠. 속해 있는 분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마랑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9일 동안.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둘의 뭐 관계를 또 보는 게 이 프로그램의 좀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네. 제가 슈가에 대한 인상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실보다는 등만 있는 사람이다. 등만 있는 사람이다. 거의 어드밴티지만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조금만 들어볼까요? 왜 그런지? 슈가가 보여주는 포지션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아주 비중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뭐 맥심 남성 모델, 맥심이라는 남성 잡지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네. 폭력적인 관념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네. 상당히 전복시킬 수 있는 아주 뭐 사회성 있고 그리고 또 전혀 어떤 한쪽의 이미지만을 구축하지 않은 네.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회인이다. 반전 매력을 네, 보여줬다. 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의 위험 요소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느꼈던 인물입니다. 이분을 싫어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근거가 이 프로그램 안에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고해신이라는 아이사키 감독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뭐 고애신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이 마치 본명 같은데 이건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렇죠. 이제 그 캐릭터 이름을 따서 본인이 닉네임으로 하신 거고 이분 역시 상당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 아이스하키 뭐 최초 감독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캐릭터고 이제 단체 생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네. 인물이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리더도 한번 하셨던 것 네. 같고 뭐 그런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무스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은 포지션에 있는 뭐 일반적인 소시민의 모습 아닐까? 네네네. 네. 그냥 정도. 네. 좀 재밌는 분이 이제 나오죠. 다크나이트라고. 네. 그래서 그 특전사 출신의 네. 배우예요. 네. 배우시기도 하고. 이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다크나이트라는 인물이 역시 뭐 4가지 스펙트럼에서 여러 가지 뭐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다크나이트라는 이 캐릭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실 조금 한 가지에 약간 몰빵돼 있어요. 뭐냐면 흑수저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극빈자 계층에서 네. 계급에서 살아왔고 뭐 집에 지위가 안 나눈 적이 없었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힘으로 직업 군인이 돼서 이렇게 뭐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수성가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네. 뚜렷한 분이고 조세프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한 서사가 부여되는 인물이고요. 이분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네.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하지만 네.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고 네. 작게 보면 젊은 꼰대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아주 좀 심각하게 바라보면 네.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뭐 제가 다른 어떤 용어를 쓰진 않을게요. 근데 네. 일종의 전 다크나이트라는 인물은 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한이 많은 사람. 한 맺혔다 할 때 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좋은 사회란 사람들이 한이 맺히지 않게 하는 거다. 네. 한을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네. 어떤 지점, 네.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크나이트라는 인물 개인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찐이. 지니가 홍콩대 찐이. 본인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돈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좀 약간 냉정한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 대단히 똑똑하고 유식하고 학력도 높고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맥락이 그렇게 뭐 멸칭은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면 네. 되게 그 욕망에 충실하다는 건 되게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명예가 있으면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좋게 보면 귀여운 거고 네. 조금 삐딱하게 보면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일 수도 그렇죠. 있는 뭐 네. 그런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가 이제 지니를 좀 안 좋게 보는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약간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죠.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거절감 없이 자라온 구김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네. 자신이 구김이 없다 보니 네. 그렇게 맑게 이야기한 게 누군가를 구길 수 있다. 구길 수 있다. 네. 근데 그 의도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의도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다.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나 매끈하게 잘 깎여진 네. 칼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칼 너무 예쁘죠? 제 칼 너무 예쁘죠? 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휘두를 때 누군가를 벨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인물로 정도로 정리하고 이 인물도 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뭐 좀 더 저희가 다룰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반우라는 인물은요, 이게 원래 12명으로 이 커뮤니티가 시작을 하는데, 중반 정도에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난민 캐릭터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이란 국적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난민이기도 하고 이주민이기도 하죠. 이주민을 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커뮤니티가 그렇다면 반우를, 한국말 물론 이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반우를 이주민 캐릭터로 넣었는데, 그냥 이주민으로만 너무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좀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오케이.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자극하는 그런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주민이라는 문제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일종의 그 단일 민족이라는 오랜 네. 우리 세월 신화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네.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네.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네. 앞으로 그 우리 사회가 정말 직면할 직면할 문제죠. 네. 그 부분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네. 테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천재 이승국 그 유튜버시고요. 뭐 이번에 저희가 방송 보면서 알았지만은 그 가수 이승윤 씨 형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작은 네.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생각하는 교회 청년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 같은 걸 되게 보여주고 이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건전한 시민의 모습으로 네. 저는 많이 읽혀졌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피해의식도 없고 그렇다고 우월의식도 없으면서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고 상당히 가장 건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포맷의 프로그램이 유토피아,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말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자신의 지혜와 지능을 총동원하려고 하는 고군분투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완벽한 또 하나의 인물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마이클, 그 래퍼 윤비 윤비 씨죠. 씨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 물론 뭐 이 표현이 약간 멸칭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말이 조금 서투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함정인데 한국말이 서투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서투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혀 아닌데 이분도 홍콩대학교 나오고 뭐 그랬어요. 똑똑하신 분이고 뉴욕대학교. 뉴욕대학교 죄송합니다. 뉴욕대학교에 나와서 뭐 본인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네, 네. 뭐 이런 분인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한국말도 좀 그런데기도 한데다가 이게 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조금 이제 이게 좀 좁게 해석하는 면이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 그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커뮤니티 이 12명 안에서 조금씩 그 중요도를 이렇게 잃게 되는, 이렇게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게 되는 좀 그런 면도 있는 인물로 저는 봤어요. 좀 급하죠, 이분. 네네네. 근데 뭐 마이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더 커뮤니티가 예능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 이분 때문에 웃는다. 사실 저 이분 팬 됐어요. 너무 웃겨.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럼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세 분 남았네요. 낭자. 경원 출신 배우시고 중간에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새로운 그 리더 이외에 좀 새로운 직분이 하나 존재를 하는데 그게 기자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네. 그게 제작진으로부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세계관의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인물인데 그 기자 생활이랄까 그 캐릭터를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커뮤니티의 어떤 사건을 만드는 좀 단초가 되는 인물이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빌런처럼 바라보게 된 저는 그런 면이 있는 인물로 저는 봤습니다. 저는 뭐 비호감이었어요. 네. 비호감이었고 이분이 실제로는 비호감이 아니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듯 이야기하고 네. 조금 아는 걸로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네. 비호감인가. 그런데 거기서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더 비호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깨달음을 주는. 너무 셌나요? 네. 네. 근데 뭐 이 안에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레이라는 인물이죠. 그레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원우 씨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았다고. 네네, 맞아요. 너무 닮은 저희 대학원 동창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잘생기신 분이죠. 네. 그래서, 되게 멀끔하고, 실제로 아나운서 출신이라 딕션이 되게 좋고, 막 이렇게 안경도 쓰고, 얼굴 하얗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의 크리스탄 베일처럼 되게 멀끔한
악당처럼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면 너무나 호감형 청년이지만 또 나쁘게 보면 그 약간 좀 비열해 보일 수도 있는 인상 너무나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또 취지가 뭐 불순물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 사람 불순물자 아니야? 라는 그런 관상학적인 의심을 이름부터 불러일으키는 그레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랬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념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것도 약간 멸칭이긴 합니다만 강남 좌파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부자인데 이념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민을 좀 뭐 중시한다든지 뭐 이런 지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저는 그런 조금 모순적인 혹은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로 저는 봤어요. 저는 뭐 주인공을 꿈꾸나 능력치는 좀 부족한 인물. 굉장히 냉정한 코멘트네. 그래야 좀 재밌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벤자민은 뭐 제가 감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빌런이자 주인공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저는 그런 드라마들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뭐 미국 드라마 중에 석세션이라든지 보드 오브 엠파이어라든지 주인공들이 악당들인 드라마를 제가 좀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벤자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프로그램에서 불순분자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바로 처음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알고 보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불순분자로서의 직분을 부여받고 본인 스스로에게 벤자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닉네임만 부여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별도의 인격을 부여해요. 실제 자연인으로서의 자기와 완전히 분리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원래 직업은 변호사인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되게 착하고 말도 없는 그런 내향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아주 뻔뻔스럽고 천재적이며 얄밉고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인물로 저는 봤습니다. 부셔버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뭐 압도적 주인공이고 네. 압도적 능력자고 네, 반했어요 저는. 저도 반했습니다. 네. 좀 더 부셔버리고 싶다더니. 네. 그래서 근데 그 두 개는 공존할 수 있어요. 네.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보는 거예요. 불순분자라는 어떤 라벨링을 하는데 네. 그 라벨링이 곧 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리적 단계를 고민하게 하는 네. 인물이죠. 네. 불순분자라는 건 뭘까? 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게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으니까 네. 다음 회피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네. 그러니까 어떤 뭐 리더나 네. 불순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끄집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호우 시절